이번 시간에는 통일신라 시대 불교 조각의 전체 흐름을 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석굴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후에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지금 그 여러 지방으로 분산되는 현황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다음에 이제 어딜 답사를 가시든지 아니면 사찰을 방문하셨을 때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이 강의 전체를 다 들으신 다음에 이제 사찰에 가시면 아마 그 여태까지 보셨던 거하고 좀 다른 시각의 어떠한 불교 미술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는 흔히 지금 중대와 하대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중대라는 건 이제 전기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하대는 후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중에 이제 크게 4개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1650에서 한 1700년대까지, 700년대까지 한 50여 년의 시간입니다. 이 1650년경에 지금 이제 당나라 문화의 어떠한 유입들, 그리고 결국엔 자장률사와 같은 지금 중국에 유학을 갔던 승려들이 이제 귀국을 하고, 그들에 의해서 일정 정도의 어떠한 새로운 어떠한 불상의 유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경전의 유입과 더불어서. 그리고 지금 1650에서 675년 사이는 지금 삼국시대의 전통, 그 다음에 당나라에 유입되어 있던 새로운 요소, 그 다음에 신라만이 가지고 있었던 요소들이 합치되는 시점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것들이 다 통합이 돼서 통일신라 불상 양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념비적인 그러한 사찰의 건립들, 예를 들어 가문사의 건립, 그 다음에 경주 사천왕사, 영주 부석사, 그런 것들이 창건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 정도의 작가를 알았으면 하는데, 양지라는 사람입니다. 자, 양지는 지금 뭐 영묘사의 주존부를 만들었고, 법린사, 삼존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천왕사, 팔부신중 등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남아있는데, 작품에 그 사람의 이름이 없는 이상은 우리가 그 작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지금 뭐 이 작품은 양지가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있는 작품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엔 좀 뭐하고, 앞으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새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기만을 이제 기대할 뿐입니다. 그래서 양지라는 작가 정도는 아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이름 정도는. 자, 통일신라 불상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이 불상입니다. 계유명 전시 아미타불 비상. 그러니까 비상이라고 하는 건 비석같이 생긴 불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만들어집니다. 중국에서는 꽤 많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이 비상 같은 경우가 특히 충남 지금 연기 지역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 이외 지역에서는 안 발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남 지역의 어떠한 특징적인 작가 무리들이 만들었다라는 정도. 근데 이 전통이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백제 유민들에 대한 그 관직 명의라든지, 그다음에 통일신라 사람들의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 계유명을 우리가 673년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자, 보면 이렇게 주형 광배가 크게 지금 꽉 차게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가 다 지금 천인상입니다. 지금 공양을 하고 있는 모습들,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지금 화연문이 있고, 그 안에 지금 그 화불 작은 부처님들이 지금 배치가 되고요. 얼굴들만 이렇게 손상된 거 보면 결국엔 인위적으로 조금 이건 파괴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 측면에는 이렇게 지금 2단으로 2명씩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주악상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이제 1000불 비상도 지금 발견이 됐고요. 둘 다 이제 계유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일 직후에 그 백제 유민들
그 다음에 그 유민들의 망국의 한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여기 이제 명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된 노규전입니다. 자, 사천왕사는 지금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그 670에서 71년 당나라 군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명남법사가 낭산 남쪽 그 신유림에서 신유림에 절을 짓고 문두루 비법이라는 것을 행했더니 당나라의 배들이 그 풍랑을 만나서 다 침몰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뭐 이야기가 남아 있는 거고 결국엔 그 이후에 절을 고쳐서 사천왕사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이제 가람 배치를 볼 것 같으면 지금 금당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탑이 2개가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외국 그 당나라에 대한 지금 그 반대적인 성격을 갖는 호국사찰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지금 한번 가보시면 이제 막 발굴을 하고 요즘은 많이 이제 정비가 되고 있는데 일본 애들이 이 지금 이제 그 사천왕사를 가로질러서 철도를 놉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렇게 파괴하는 현황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침략기에 자, 그 중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이것의 쓰임은 이제 최근에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이게 탑에 세워졌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수습의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썼을까라는 이제 추정을 하다가 이 밑에 부분이 지금 그 탑에 끼어 있는 현황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의 쓰임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고 이런 편들은 지금 많이 지금 수습이 돼 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경주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생령자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가 양지가 만들었다라는 지금 문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양지장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정하는 정도였고 자, 지금 편들을 모아봤더니 이런 형태의 지금 그 상이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현황이고요. 자, 그 중에 이런 옆에 있는 이런 그 생령들의 표현들. 자, 현재 이렇게 지금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나머지 아까 편들을 다 일일이 조합을 해봤더니 이런 형태의 것들이 지금 있었겠구나, 만들어졌겠구나. 근데 이제 갑옷의 형태, 그 다음에 들고 있는 무기의 표현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천왕상의 어떤 흐름들을 이해하는 거고, 결국에 그 최고의 정점이 석굴암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가문사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노란 글씨만 읽으시면 돼요. 문망은 내가 죽으면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하니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 지내라. 결국은 외구의 침략이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무왕이 결국엔 지금 이 절을 만들다가 돌아가시게 되고 신문왕에 의해서 682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발굴을 해봤더니 이런 형태의 이제 유구들이 나왔고요. 자, 간포라는 데 가보셨어요? 거기서 이제 멀리서 보면 이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아마 이쪽에다 지금 이제 화장을 해서 뿌렸겠죠. 자, 그래서 이 대왕암하고 가문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런 구조들. 밑에 이 공간을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 강을 통해 가지고 왕래를 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가람을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 서탑에서 발견된 사리암입니다. 자,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리가 중요한 거죠. 그 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걸 만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여기 안에 집어넣고 이걸 다시 싸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탑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중에 이제 사천왕상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석굴암상들보다는 당나라 요소가 더 많아요. 이런 이제 뭐 허리가 아주 날씬하고 갑옷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러면서 지금 이런, 자, 이 탑을 들고 있는 게 어느 방향이요? 북쪽 다문천. 자, 그 다문천의 형태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생령자를 하든지 그 다음에 동물을 밟고 있는 모습들. 이 동물을 밟고 있는 모습들도 중국 당나라 때 꽤 많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 얼굴을 좀 외워두세요. 자, 아까 그것들이 1959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동탑을 수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구성은 똑같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것들이 많은 차이가 이제 있는 거고, 그 중에 이제 겉면에 이렇게 동서남북 사천왕을 배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제 탑을 들고 있는 다문천의 표현들. 자, 그리고 이렇게 윗부분에 이제 천개 부분이 원래는 있었던 거죠. 아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보존 처리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수습을 해서 일부분 그 부속품들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원을 할 수 없었고, 자,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이제 수정 사리병이고요. 자, 이게 지금 실상은 한 3c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가 뚫려 있는 구조고요. 이 밑에 뚜껑하고 밑장,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시 조그만한 받침.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사리 신앙에 대해서, 사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그 외에 지금 안압지에서 출토된, 그러니까 7세기 후반 작품들로 추정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자, 그리고 지금 보면 가운데 설법인을 취하고 있는, 그러면서 살이 많이 오른 얼굴이고, 그 다음에 옷주름의 형태가 아주 얇은 옷을 자연스럽게 입고 있어서 지금 이제 주름들의 표현들. 아까 보살이 이렇게 좀 몸을 이렇게 굴곡을 갖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당나라 요소들이 들어와서 우리들이 만들게 되는 거고, 그걸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형태로 지금 심지를 집어넣고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근데 이 얼굴하고 이 얼굴하고는 아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자 몇 사람이 지금 이제 만들었을 거고, 자기의 조용성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부처의 얼굴을 지금 만들었고,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이렇게 꼬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멍이 있습니다. 꽂고 뭔가에 끼워 붙였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죠. 쓰임 자체는. 근데 지금 뭐 뒤에 당연히 이제 나무를 사용했을 거고, 그런 나무들이 없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뭐 뒤에 어떻게 장식되었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추정만 가능한 것 뿐이죠. 자, 그 다음에 보살상 합장하고 있는, 자, 그러면서 위에 이제 뭐 묶은 끈의 표현이라든지 천의를 걸치고 있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천의가 지금 날리고 있죠. 그러면 결국엔 이 보살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옷이 날리려고 하면 결국에는 고정돼 있으면 이게 가라앉겠죠. 분명히 지금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구조를 생각하고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기시고. 근데 가장 끝부분에 어떤 처리가 조금 떨어져요. 중국 거의 그 날카로움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정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만들었다. 근데 그렇게 못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결국엔
우리 어떠한 그 불교 미술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속에서 동양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못 만들었는가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결국엔 우리의 미감 자체가, 우리 신라인들의 미감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완벽성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했다라고 해석하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연대에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경주 구항리 3층 석탑, 그러니까 황복사지 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기서 출토된 겁니다. 2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리함에 어떻게 써 있냐면, 탑은 692년에 지금 만들어서 사리함을 넣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거고, 하나는 그거보다 몇 년 뒤에 다시 그것을 불상을 넣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2개 중에 어느 게 더 빠르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조금 더 고식적인 표현이 있어서 이게 692년, 그 다음에 이게 706년에 만들어진 상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건 숭금입니다. 그리고 조그매요. 이거 실상은 14cm밖에 안 돼요. 왼쪽 거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문제죠. 저번에 통일신라 불교조각전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전시 품목에는 있어요. 2바퀴를 돌아도 없는 거예요, 이상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들어오자마자 안쪽 벽에 있더라고. 근데 요만하니까 실상은 요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는 미술의 한계가 그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모르더라도 자기가 눈으로 본 것들은 기억하시잖아요. 얼마나 크기다, 그 다음에 얼마나 어떠한 그 질감이 보인다라든지 그런 것들. 자, 그 중에 그 고식이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옷을 잡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옷을 잡고 있는 표현은 2세기에 만들어진 지금 마투라 불상서부터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대가 벌써 거의 한 400년 이상 되는데도 이런 요소들은 계속 불상에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경주박물관에 있는 사암으로 만들어진 석불입상. 이런 것들이 지금 대략 이런 불상의 어떠한 요소들이 계승돼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이제 추정하는 거고요. 근데 얼굴 부분이 지금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렇게 양볼이 도톰하고 입이 안으로 들어가서 미소를 머금고 있고 아주 이쁘게 생긴 부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그 이후에 706년에 넣었을 거로 추정되는 불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립니다. 같이 주조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뒤에 대자하고 강변은 한 쌍으로 지금 돼 있고 껴 맞춘 거죠, 이것도. 그러면서 불상을 올려놓는 구조. 근데 손 같은 부분이 되게 약해요, 아직까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세기 초반에 만들어졌고 결국엔 8세기 중반에 석굴암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어떠한 현황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00년에서 775년까지를 지금 전기 2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는 성덕왕이라는 전제 정권이 수립이 돼요. 자, 왕의 그 권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큰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엄종이라든지 법상종, 신인종, 총지종 아주 여러 종파들이 지금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성덕왕, 효성왕, 경덕왕이 통일신라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만들어진 건 이 시기에 제작되었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인도라든지 페르시아 그리고 서양 문화들이 지금 융합이 되고, 그러면서 가장 이제 번성했던 신앙은 아미타 신앙과 미륵 신앙이 유행했던 걸로 지금 보이고,
그 다음에 화엄종에서 아미타불을 지금 신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화엄종이면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아미타불을 모시는 게 지금 그 영주 부석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지금 아마 그 우리나라 불교조가 한 10개 모여라 그러면 그 중에 나가야 되는 게 이 불상입니다. 석굴암은 이제 첫 번째고 무조건, 두 번째가 감산사지, 석조 아미타불과 미륵보살 입상. 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감산사는 김지성이란 사람이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그리고 국왕과 왕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창건된 절입니다. 그리고 현재 뭐 가봤더니 뭐 옛날 유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720년에 김지성은 어머니를 위해서 미륵보살을, 아버지를 위해서 아미타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상이 지금 정확하게 남아있고 뒤에 명문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김지성이 이 명문 중에 보면 뒤에 음각되어 있는 명문 중에 유가사지론을 읽었다라는 기록을 보면 그는 법상종을 믿는 아마 그 신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의 표현을 보면 작가는 달라요. 이쪽이 더 얼굴이 복스럽고 동글동글한 형태고, 그리고 특히 손의 표현, 이 손은 조금 어색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마 뭐 지금 따로따로 아마 조각을 주돌했던 걸로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대자의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경주 남산 칠불암이라는 곳에 보면 지금 삼전불과 가운데 지금 사방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불암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 명칭 자체가. 그러면서 항마촉진을 하고 있는, 그리고 양쪽에 보살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지금 뭐 동서남북으로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8세기 전반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석굴암 불상과 비교해서 지금 요런 손의 표현들 같은 경우 아까 석굴암의 자연스러움보다는 좀 못하죠. 근데 이게 있는 게 남산 끝자락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주 코스 중에 칠불암 맨 마지막에 이걸 보고 내려오는 구조고, 남산리 석탑 쪽으로. 자, 그러면서 보살이 하나는 직립되어 있는 형태고 하나는 약간 몸을 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지금 불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크기가 달라요, 이것도. 그러니까 같은 면 하나의 돌 안에 동서남북으로 조각을 했는데도 지금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도 각각의 작가가 만들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밑에 이제 연화의 표현들도 차이가 나고요. 일반인들이 흔히 안 가는데 이 굴불사지 그 석불상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 큰 차가 들어가기가 참 애매한 곳이에요. 경주 바로 이제 읍내 위쪽에 있긴 한데, 그러면서 경덕왕이 백률사를 찾아갈 때 땅속에서 연불 소리를 듣고 거길 파봤더니 지금 돌이 나왔고 거기에 조각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방불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지금 동서남북 내면에는 조각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한 면은 보살상, 그리고 한 면은 뭐 약상,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거는 불상을 만들자 그리고 같이 시작한 것보다는 어떤 이유 때문에 순차적으로 장식을 한 게 낫고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쪽에 있는 면에 가운데 지금 불상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아주 흐릿하게 음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면을 아주 고르게 막 깎은 이후에 거기에다 음각으로 했어요. 뭐가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손이 보이고 머리가 보이고 네, 얼굴이 보이시고 손이 몇 개가 보이세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보이세요? 탁본을 봐도 잘 안 보여요. 하도 마모가 많아서. 육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명 관음이고요. 그러니까 머리 부분에 되게 많아요. 지금 뭔가. 그래서 최대한 조명을 잘 찍은 사진에서도 확인은 안 되는데 결국엔 11명 그 관음 신앙의 유행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남면하고 동면에 이렇게 지금 동면에는 약합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약사라는 거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아미타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같은 사람의 솜씨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석굴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석굴암이라는 게 이제 축조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지세요 그러면 석굴암 가지실 것 같아요. 대부분. 가질 수만 있으면. 석굴암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 중에 아까 불국사 이야기를 드렸죠. 불국사에는 금동으로 만들어진 2개 이상이 있습니다. 일제침략기 사진을 보면 지금 같이 이렇게 봉안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따로따로 비로전과 그 다음에 미타전에 지금 봉안이 되어 계시고 그 다음에 금을 칠하지 않았어요. 일제침략기에 보면 이거는 아마 19세기 후반에 회칠이 된 것 같고 원래 금을 칠하는 것들이 이제 뭐 기록에도 많이 나오니까 부처님은 그 다음에 석조불상일 때는 도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회칠을 한 그러니까 옛날 문헌들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금칠이 되어 있으면 개금, 그 다음에 색이 칠해져 있으면 개체, 그 다음에 도분이라고 표현이 이렇게 명확하게 상에 따라서 언급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아까 보았던 측면의 이 선은 이건 석굴암의 당당함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로 봐도 틀리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마 접근할 수 있는 연구자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요 조사를.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도 아마 논문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기준점들을 찾는데 중요한데도 이제 뭐 국가 지정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조사가 가능 안 한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조사돼야만이 지금 메인이 먼저 큰 줄기가 아마 그 조사가 지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엑스레이 사진, 그 다음에 내부에 봉안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조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비로자나불. 그러니까 비로자나불도 이게 지금 석굴암 불국사가 만드는 시점 거라면 이거는 상당히 가장 빠른 제작 연대를 갖고 있는 상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로자나불은 대부분 지금 9세기에 만들어진 불상들이다 보니까 이런 비로자나불의 유행이 결국엔 그 항마촉지인과 같이 더불어서 지금 유행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선 추정은 가능한데 단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개금들을 이제 많이 해 놓으셔가지고 또 달라졌어요. 이 상도. 자, 금동불상 얘기를 할 때, 지금 통신라 금동불상은 다 조그만 것들만 주로 이제 남아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러한 금동불이라는 건 재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면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범종이 발견됐는데 파손됐다, 다시 녹여서 써라. 그런 것들이 이제 왕조실록에 왕한테 윤허를 받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한 사회 속에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용도다 보니까 지금 조그만 것밖에 안 남아 있지만 이렇게 큰 상들이 지금 몇 개만 더 있어도 우리가 그 어디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불교 조각의 중심에 설 수 있을 텐데 뭐 많이 안 남아 있는 게 이제 한계인 거죠. 지금 통일신라 시대 그 세 개의 금동불을 얘기하면 아까 보셨던 불국사 2개하고 그 다음에 이 백률사 금동열의 입상입니다. 통일신라 전시할 때 이걸 저 뒷면 벽의 가운데 하나만 딱 놨어요. 어울리더라고요. 그만큼 당당하고 그 다음에 지금 크기가 거의 등신대와 같이 지금 한 170 정도 177cm 정도 되다 보니까 주변을 압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주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조각 틀로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엔 그 틀을 붙였던 흔적들을 다 깔끔하게 없앨 정도로 지금 어떠한 도구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어떠한 그 가운데 묶은 끈의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주름들. 단지 이제 손이 없어서, 근데 약합을 들고 있을 거로 추정해서 약사 열의 입상이라고 써 있는 예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지금 725년에 만들어진 상원상, 범종에 있는 그 문양만 딱 보여드릴게요. 자, 상원세에 가시면 범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공후를 연주하고 있는 지금 천인상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옆에는 생황을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 자, 근데 날고 있는 자세가 이렇게 날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이가 하늘로 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면에 조각을 했지만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대각선으로 지금 날고 있는 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황이라는 악기를 불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천이들이 날리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영락 장식의 표현들. 자,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은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어버립니다. 9세기에 만들어진 건. 자, 그 다음에 앉아요. 상들이. 자, 그러니까 날고 있는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지금 북이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중국에서. 그런 요소들이 결국엔 한국의 정착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종에서 불교 공예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게 가장 먼저 있는 게 한계입니다. 우리나라. 점점 그 앞부분에 대한 이 과정들이 하나도 안 보이다 보니까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잘 만들었을 리는 없는 거고, 분명히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단서는 지금 문헌 기록밖에 안 남아 있고요. 뭐 종을 쳤다, 종소리가 났다, 뭐 그 정도 이야기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하고 하대에도 이렇게 많은 조각상들이 지금 악기를 연주하는 상들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 중에 여기에 있는 것만 조금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있는 상은 지금 하모니카 같은 필률이라는 걸 불고 있는 거예요. 대나무로 만들어진. 자, 이쪽은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지금 있는데 지금 피리를 불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요고라고 하는. 자, 이쪽은 비파를 연주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검은고 있죠. 현악기.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얼굴을 이쪽으로 하면서 손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종적이에요. 앞으로 비는 피리. 당나라에 그려진 고분 벽화 중에 이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필률. 자, 여기에 종적. 자, 여기 현금. 자, 여기 공후. 배치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 없는 건 공후는 아까 종신에 있었죠. 이게 지금 합주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종의 문양 새기는 것도 소리가 멀리 퍼져서 그 음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그러한 사용 용도를 이렇게 지금 합주하고 있는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덕대왕신종은 많이 보셨잖아요. 성덕대왕신종은 다르게 생겼어요. 차이는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지금 연봉우리가 튀어나오지 않고, 자, 두 번째는 여기는 악기를 연주하고 여기는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하대 부분이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면서 장식되고, 자,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국종이라고 부르는, 한국종이라는 하나의 학명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종이 가장 이쁘게 생겼어요. 동양 삼국 중에. 자, 이렇게 악기를 공양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가운데 명문이 들어 있습니다. 왜 만들었고 그 내용이. 그래서 그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천인상들이 공양을 하고 있는, 자세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중에 요 부분, 아까 요 부분 동그랗게 나와 있는 표현들, 자, 이게 지금 이거예요. 향로와 향합을 들고 있는, 자, 그런 요소들이 지금 남산 탁곡에도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공항에 대한 것들이 유행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앉아 있죠. 막 이렇게 새선이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카페트예요. 이건 지금 도낭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춤을 추고 있는 아미타 변상도에 이런 요소들이 지금 우리한테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 카페트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이 사람들, 신라인들. 자, 그 이후에 이제 전제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 세력들이 이제 힘을 얻게 돼요. 그때서부터 우리가 776년서부터 하대신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하대신라도 나뉘게 되는데 대략 850년을 중심으로 1기와 2기로 나뉩니다. 자, 이때서부터는 혼란기예요. 경주 쪽에서 모든 권력을 갖지 않고 지방 호적 세력들이 이제 자생적으로 군사를 갖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경제권을 잡다 보니까 자기들이 불사를 하고, 그런 현황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선종이라는 것, 신라는 교종 세력입니다. 경주 쪽은. 그리고 선종이 지금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지금 폐불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불교를 탄압을 해요. 굳이 우리 스님들이 거기 가서 계속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국내로 귀국을 하는 겁니다. 그 스님들이. 그러면서 경주로 못 들어가요. 중국에서 유학을 해갖고 들어왔는데 선종이란 걸 배워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으로 지금 거주를 하게 되고 사찰을 만들게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도의스님입니다. 그리고 가지산파를 만들고 장흥, 보림사, 전라남도. 자,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이제 조각 양식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도의 제작, 석조 미술도 아마 배우실 텐데 그 중에 부도의 어떤 장식성들,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철불의 유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구산선문은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국에는 달마의 법을 전수받았고 그 스님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9개의 산문을 연다. 자, 그 중에 실상산문, 가지산문, 그 다음에 사굴산문, 독리산문, 성주산문, 그 다음에 사자산문,
희양산문, 복림산문, 수미산문. 그런데 그 절들이 다 지금 지도상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경주 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 주변으로, 한반도. 그러면서 또 이쪽 서해안 쪽에 많아요. 결국엔 경제력이 평야가 많았던 지역, 그쪽에 힘이 있었던 호족들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 산문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금동불의 유형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잘 만들어진 것 두 개만 이제 우선 보여드리는데 8세기 후반서부터 이제 9세기 초 정도로 추정되는 상입니다. 가장 가짜가 많이 만들어진 게 이 유물이고요. 한 10개를 딱 보여주신데 다 요즘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은 다 진짜로 알고 계셔. 그래서 그냥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서요. 그래서 아주 참 좋은 부처님 갖고 계시네요. 잘 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많이 이제 가짜를 만드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 금동불상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마촉진을 그 석굴암을 계승한 불상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합천 청량사 불상입니다. 근데 이 옷선 보세요.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죠. 손 보세요. 결국에는 석굴암의 이제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을 이렇게 이제 단순하고 도식화되고 그다음 생략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광배 뒤쪽에 보면 천인상이 이렇게 날고 있는 자세, 화반을 들고. 자, 그 외에도 가장 잘생겼을 불상이 이겁니다. 실상은 청도에 있는. 근데 지금 불이 나면서 다 터졌어요. 최근에 이제 가서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세부에 남아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아까 같이 조금 이제 손을 보더라도 이제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손을 봐도 되지 않을까, 보존 처리 입장에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주 흑석사 불상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광주 쪽, 그 다음에 금강산에도 이렇게 정양사에도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항마촉지인상들이 결국엔 경주에서 맨 처음 만들어지다가 시기가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유행을 하고. 경주 박물관 가시면 뒷뜰에 사람들 웬만하면 안 가는데 지금 있는 부처님들이세요. 자, 분황사 운물에서 목이 잘린 부처님이 왕창 발견됐습니다. 근데 보면 다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고 그런 요소들을 갖고 계세요. 자, 그래서 결국엔 이건 인위적으로 지금 훼손이 된 거고, 언젠간 이 목만 다 또 모아놓은 것만 발견되면 불교 조각이 아마 대단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깝죠, 이런 부분들은. 근데 지금 석굴암보다는 약화됐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앞에 앞치마를 둥그렇게 걸치고 있는 이런 상들이 경북에서 발견됩니다. 경북 쪽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다 교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이런 석장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나라라는 작은 나라에서. 그리고 이들이 얼마만큼 이동을 해서 만들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경주 양식이냐, 아니면 이게 지방 양식이냐, 중심이냐 지방이냐.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에 불상이 딱 있다, 경주 양식이다라면 경주 장인이 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고 현명합니다. 불상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100명이 만들어도 100명이 다 달라요. 수준도 다르고. 그랬을 때 정말 잘하던 장인들이 어디 있었겠느냐? 그건 경주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뭐 국왕의 명령일 수도 있고 그 지역에 가서 불상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과 중앙의 어떤 교류 현황들,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 이후에 이제 항마촉진은 다 보신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비로자나불입니다. 자, 직원인을 한 비로자나불은 그 9세기 중반에 연대가 있는 게 의외로 많은 게 특징입니다. 자, 이 비로자나불의 제작 중에 만들어진 작품 중에 가장 앞선 것은 이 작품이에요. 766년 산청 성남사에 있는 석조 비로자나불 자상입니다. 이거는 이 안에서 살이 호가 나왔어요. 호의 명문이 지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제작 연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8세기 중반서부터 지금 비로자나불은 유행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현황이고, 그건 불국사에서도 비로자나불을 만든 금동불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00년 이후에 지금 제작 연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0년 사이를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겁니다. 실상은. 지금 9세기 중반에 몇 쌍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858년에 만든 장흥보림사 철조 비로자나불 자상입니다. 철불들이 유행을 해요. 9세기 하나의 특징들이. 자, 이 부처님이 이쁘세요? 이 부처님이 이쁘세요? 자, 이 부처님이 원래 우리가 이제 맨날 보았던 거고, 이걸 금을 벗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더 이쁜 부처님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뒤에 이제 명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대까지도 명확하고요. 그래서 858년 무주장사, 지금의 광주 근방 부관이었던 김수종이 시주에서 지역 사람들과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865년 철안 도피한사 불상이에요. 이 불상이 이쁘세요? 이 불상이 이쁘세요? 자, 이건 회칠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금칠을 해놓은 거고요. 같은 불상 같으세요? 어? 자, 근데 이 불상에서 이 불상이 이쁘세요? 아까 그게 이쁘세요? 훨씬 이쁘죠? 이렇게 이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냐면 이렇게 자, 입술도 톰하시고 인자하게 생긴. 근데 이렇게 보고 우리가 미술사 논문을 쓴다라는 거 의미가 없구나, 이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제 시대상이죠. 이건 시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금을 칠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그리고 회를 칠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분명히 돈이 없어서 아마 회칠했을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19세기 후반 정도에 이루어진 일인데, 일제침략기 사진이니까 이게. 자, 이걸 베낀 사람이 누구냐면 유홍준 청장님이세요. 그때 이제 청장님으로 계셨던 문화재청 나이문화유 선답사기. 그분이 미술사라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만약에 베꼈는데 더 이상하게 나왔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신문기자들이나 방송에서 멀쩡하게 금 잘 입혀져 있는 부처님 베끼다 더 엉망됐다 막, 아무도 안 움직여요. 공무원이라 그런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분은 미술사라시는 분이라서 베껴내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걸 문화재위원회 아마 승인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당신이 추진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베껴내니까 더 이쁜 불상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꼭 가서 친견하십시오. 자, 이 부처님은 등에 이렇게 또 써 있으세요. 자, 이거는 주조 틀에다가 지금 음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양각으로 표현이 된 거고. 자, 1500명에 이르는 철원에 있는 신자들이 공동으로 제작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외에 대구 동화사, 이 부처님도 베끼셨어요. 지금 회치를 베꼈더니 더 이쁘게 나오셨고. 근데 이 부처님은 지금 앞에 탑을 만들면서 863년에 탑과 부처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 부처의 제작 연대를 9세기 중반으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8세기만 부처님 불상이
8세기 정점에 오르다가 급격하게 통일신라 후대 때는 불상 조각이 쇠퇴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지역에 맞게 이게 분산되고 그 시기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치마와 같이 늘어져 있는 불상을 아까 보셨어요. 분황사에서 출토된. 여기도 보이죠. 그러니까 제작 시기가 대략 한 9세기 중반 정도에 만든 불상이라는 거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서사 불상. 이 불상도 무척 잘생기셨어요. 보면. 근데 이거는 아직 회를 베꼈다라는 내용을 못 들었는데 이건 정말 기대되는 상이고요. 이건 867년에 만들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철불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꽤 많이 남아있어요, 철불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남원 실상사, 그 다음에 광주 증심사 불상, 남원 선원사 불상,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고요. 근데 이게 고려 전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신라 거냐, 아니면 지금 고려 전기 거냐, 그거는 시기마다 이제 양식적인 차이가 있고요. 아마 다음에 고려시대 불상 얘기할 때 아마 철불만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9세기 후반에 유행하는 것 중에 부도 유행, 스님들의 돌아가신 이후에 사리들을 장치하는 부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843년 염고화상 부도입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전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가장 연대가 빠른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일제침략기에 이런 것들을 다 국립중앙박물관, 지금의 중앙청 쪽으로 다 모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문헌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쯤일 거라라는 추정은 가능해도 이게 원래 거기다라는 단서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연구에 한계가 있는 거죠. 하여튼 염고화상 부도라는 건 판이 발견됐기 때문에 금속판이 명확한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부도. 자, 이거는 철감선사 부도인데 세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막세의 표현들입니다. 여기 1cm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돌을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기와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현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 구조들, 그 다음에 동서남북 4개 사천왕이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비, 이런 데 안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 없는 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비를 만드는 거예요. 문비마다도 다 문양이 다릅니다. 자물쇠도 달아놔야죠. 막 열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천인상, 여기에. 그러니까 하늘에 이제 공양하고 있는 천인상을 배치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면에 얼굴이 망가져서 그런지 참 이쁘게 생긴 천인상이었을 겁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가릉빙가라고 얘기하는 극락조. 요 부분에 조각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돌아가면서 8면에. 자, 이거 못 치고 있는 거죠? 장구 비슷한 요거. 자, 이거는 비파. 그러니까 8개가 다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막 그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자의 표현. 근데 사자도 지금 꼬리 물고 장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스럽고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들을 조각하면서 밑에서부터 층층이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에서 이 팔각 원당식 부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흔히 그런 부도들 자체가 하나의 석조물이면서도 조각의 면을 장식하는 조각들 작품 중에 가장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친연성 있는 것들을 지금 배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3층 석탑 중에
진전사,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 3층 석탑인데 그 중에 이렇게 지금 밑에는 팔부중, 밑에는 천인상, 팔부중, 그 다음에 사방불 그런 배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귀한 존재가 표현이 되는 거고요. 가시면 지금 여기는 좀 많이 망가졌는데 이 팔부중 중에 딱 하나만 뭐 찾으세요. 뭐냐면 손이 6개, 얼굴이 3개. 그게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백장 맨날 들으셨죠? 저보다 이제 한 10살 많으신 분은 그 세대가 아니시고, 자, 우리가 아수라라고 얘기하는 걸 찾으시면 팔부중 중에 뭐 자를 들고 있다든지 그런 많은 지물들을 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아, 이 아수라네 그러면 이제 즐기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처님 사방불 중에 설법인을 취하고 있는 정말 조각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통들이 이제 고려시대, 그 다음에 더는 조선시대까지 면면이 이루어지면서 불교 조각사가 지금 뭐 변천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오늘 되게 오랜 시간 통일신라 불상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300년의 역사를 지금 한 1시간 정도에 알려드렸는데 더 배우실 분들은 뭐 책 좀 읽어보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